여기에 대한 상세한 어떤 강의 내용은 제가 강의하는 본 강좌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많은 것을 아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강국수압과 관계되어 있는 거, 이 이면지인데 이면지를 좀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뭐가 적혀 있네요. 뒤집어 보면은 여기 이면지 있습니다. 이것도 뭐 적혀 있네요. 이거 빼고, 자, 이런 강국수압 이야기는 결국은 뭔가 하면은 흙의 유형력하고 관계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당강도 식을 한번 써보면은 S는 C 플러스 시그마 마이너스 U 탄젠트 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C 플러스 시그마 다시 탄젠트 파이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런 거 공부했습니다. S는 C 플러스 시그마 N 탄젠트 파이. 이 식은 전응력식이고, 이 전응력에다가 이 강국수압 요소를 고려한 유한 응력을 가지고 계산하는 이 식을 우리는 유효응력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응력 해석과 유효응력 해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나 하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강국수압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물이 위로 올라가는 상향의 침투 압력, 물의 상향의 침투 압력을 우리는 양압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양압력은 업, 리프트, 프레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상방향의 양압력이 작용하면은 흙의 전동 강도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런 어떤 양압력이 계속해서 커지면은 이 유한 응력은 줄어들면서 흙의 전동 강도는 감소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연 현상에서 잘 볼 수 없지만은 시험실에서 시험을 할 때 압밀 비배수 시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삼축합축 시험에서 CU 시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이것은 압밀할 때 하고 전단할 때의 관계인데, 자, 우리가 잠깐 삼축압밀 시험을 잠깐 살펴보면은, 이러한 CU에다가 이렇게 시그마 3라는 물의 압력, 액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액압, 구속압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이런 압력을 먼저 줍니다. 이건 언젠가 하면 압밀 상태에서 압밀시 이렇게 주고, 그 다음 진행 단계는 전단을 시키게 되는데, 이 시료를 파괴를 시키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렇게 시그마 3라는 압력이 작용한 상태에서 이제 비로소 외부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P라는 압력을 가합니다. 이렇게 P라는 압력을 가하면은, 자, 시그마 3 더하기 P 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은 시그마 1이 되죠. 통상 우리가 여기서 P는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3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축차 응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까지 계속 진행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해서, 자, 전단 시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 흙이 어디선가 이렇게 파괴가 일어나면서 전단강도 식을 도출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CU 시험을 할 때 이 대상의 시료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자, OC, 가압밀 상태인 시료를 가지고 했다. 가압밀 상태의 시료를 가지고 이러한 CU 시험을 하게 되면은 이 시료가 팽창하려는 성향 때문에 강국수압이 아랫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때 강국수압은 마이너스의 강국수압, 부의 강국수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가 전당강도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은 S는 C 플러스 시그마 마이너스 U 탄젠트 파이인데, 여기에서 U가 부로 작용한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시그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U라는 개념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결국은 뭡니까? 유효한 능력이 증가하면서 전당 강도가 증가를 합니다. 언제? OC 상태에서. 반면에 보통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흙 NC 상태, 정규 안밀 상태,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의 간극 수압이 발생을 합니다. 플러스의 간극 수압이 발생하고 전당 강도식은 정상적으로 S는 C 플러스 시그마 마이너스 U 탄젠트 파이에서 이 U는 정상적으로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U가 커지면서 전당 강도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정규 안밀 상태에서는 전당 강도는 감소하고 가안밀 상태에서는 전당 강도는 증가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의 간극 수압이 작용할 수가 있고, 통상 우리가 이런 플러스의 간극 수압이 작용할 때 이때 간극 수압을 우리는 양압력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 상방향으로 리프팅, 들어 올리는 압력, 업 리프트 프레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간극 수압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개념도 있다. 이 정도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은 이 간극 수압 이야기는 우리가 토목시공 기술사에서 어떠한 곳에서 활용이 되냐 하면은, 우리가 액상화 현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액상화 현상은 어떤 지진이나 진동에 의해서 유효한 응력이 감소하는 현상입니다. 자, 유효한 응력이 감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이 어떤 것이 있냐면은 간극 수압이 상승하는 상황,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액상화는 대상 집안이 순수한 모래일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전당강도식 S는 C값이 없으니까 시그마 마이너스 U 탄젠트 파이라고 적을 수가 있고, 자, 이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이 U 값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은 전당 강도는 감소를 하네요. 그러다가 이 U 값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가 U 값이 전응력 크기만큼 도달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0이 되죠. 그래서 전당 강도는 0이 된다. 즉 유효한 응력은 0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고, 요 시그마 마이너스 U가 결국은 유효한 응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대상 집안이 점토 집안이라면은 전당 강도 식은 S는 C 플러스 시그마 마이너스 U 탄젠트 파이라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극 수압이 계속해서 증가해서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시그마 다시가 제로가 된다 하더라도 일단 어떻습니까? 이 점토 성분에 있던 점성토에 있던 점성 C 값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 C 값이 있기 때문에 점토는 전당 강도가 감소합니다. 제로까지는 가지 않고 전당 강도가 감소를 한다. 언제? 액상화가 발생을 하면은. 자, 우리가 알고 있기는 액상화는 모래 집안에서 일어나고 점토 집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어떤 우리가 단순한 어떤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점토 집안에서도 약간의 모래들이 섞여 있죠. 그래서 액상화가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점착력 성분이 있기 때문에 전당 강도가 감소를 합니다. 자, 물론 여기에서 유효한 응력이 감소하기도 하지만 내부 마찰과 파이도 상당히 많이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흙이 물로 완전히 포화되어 버리면은 내부 마찰과 파이는 거의 제로로 가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전당 강도 S는 C라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점토 집안에서는 전당 강도가 감소가 된다. 그 다음에 분사현상. 자, 분사현상은 물의 어떤 수도차 때문에 결국은 어떻습니까? 자, 특히 모래 집안에서 어떤 그 수도차 때문에 유효한 응력이 제로가 되는 현상이 우리는 분사현상이다. 이렇게 정의를 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분사현상까지 계속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길어지니까 여기서 일단 멈추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간극 수압 이야기하고 유효한 응력 이야기를 요약해서 정리하면은, 전응력은 유효한 응력하고 간극 수압의 합이다. 그래서 유효한 응력하고 간극 수압 수시로 변한다. 이런 뜻이고,
유효한 응력이 사실은 전당 강도를 좌지우지하는 강도값입니다. 유효한 응력은 시그마 마이너스 U로 쓸 수 있고, 이때 전당 강도 식은 C 플러스 갈로 시그마 마이너스 U 탄젠트 파이라고 쓸 수가 있다. 지금까지 요 식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토목시공 기술 답안 쓰는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천천히 한번 여러분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